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층의 대부분이 눈높이를 낮추든 어쨌든 각자 처지에 맞게 취직은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회 초년생 때부터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신경도 쓰고 예적금 풍차 돌리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목돈 모으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몸값 올려 이직하기 위해 자기계발도 열심히 했거든요. 뭐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 초년생들은 투자보다는 목돈 모으는데 비중을 실어서 경제활동을 했었죠. 네. 그렇게 돈 모으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하려면 전셋집 얻을 돈이라도 모아놔야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게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싱글일 때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 이후로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도 혼인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 2015년 이후부터 혼인율이 확 꺾여서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거네요. 그쵸. 근데 그 시기가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랑 시기적으로 잘 맞아요. 특히 서울시로 한정해서 보면 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결혼을 생각함에 있어서 집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그거 집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결혼을 안 하잖아요. 출산도 마찬가지고. 그쵸.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안정 흐름이었습니다. 급격한 오름세가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청년 세대들은 나름 마음만 먹으면 결혼할 때 억지로라도 내 집 장만의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가능했죠. 결혼하면서 둘이 모은 돈 합치고 대출 좀 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대출을 해서 집 사고 했어요, 실제로. 2015년인가 16년인가 하여간 그때쯤인데 제 아는 사람이 기름에 오래 안 된 아파트 4억 얼마인가 주고 집 장만하면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집을 사는 게 원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비싼 지역 제외하고는 직장인이라도 부모 도움 없이 서울에 집장만 하는 거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2016년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또 가격을 들으니까 되게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는데요. 실제 2017년도부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기준으로 2015년에 4억 8천이던 게 2017년이 되면 6억이 되고 그게 또 다음에 18년에는 7억이 되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8억 4천까지 순식간에 올라버립니다. 점점 대출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지는 가격대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면서 집 사는 걸 포기하거나 결혼 계획을 미루는 청년 세대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2017년을 기점으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내 집 장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 시기부터 언론에 등장한 단어들이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기자고 해서 소확행이라는 말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자는 원래 의미하고는 좀 변질된 형태의 욜로 같은 단어들이 퍼져나가게 된 거죠. 소확행, 욜로의 유행과 함께 소비 패턴이 이때부터 20, 30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력으로 내 집 장만이 어려운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사지도 못할 거 억지로 돈 모은다고 찌질하게 살기보단 현재의 행복을 위한 소비 행태로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고급 음식점에서 파인 다이닝을 즐긴다든가 주기적인 해외여행이나 고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보내고 주로 중고이긴 하지만 수입차를 산다든가 명품 옷을 자주 사는 등 청년층의 소비 패턴이 빠른 속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집 사는 걸 포기한다던가 결혼을 미루면서 목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도 줄어들고 돈을 모을 동기부여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소비가 좀 더 활발해지겠죠. 맞아요. 2017년 요때쯤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 혼인율이 급감한 시점이기도 하고 집값이 급등세 올라간 시기이기도 하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욜로 같은 소비 패턴으로 바뀐 시기인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미지 기반 SNS인 인스타그램의 한국 가입자가 폭증한 시점도 2017년 요 시기입니다. 이게 또 이런 소비 패턴에 불을 붙이는데요. 소확행 욜로를 넘어 인스타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과시하고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단순히 현재의 행복을 위한 소비 행태가 아니라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는 과시성 소비로 변질되어 간 부분도 실제로 있어요. 이게 SNS를 통해서 소비를 과시하는 게 사회학자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과시성 소비를 하는 사람은 일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상황이나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를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런 소비가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현실은 사진을 올린 그 사람도 모처럼 맘먹고 돈 쓸 때 그때 찍은 사진을 많이 올린 것 뿐인데 실제로는 항상 그런 게 아닌데 남의 사진을 보면서 아 남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잘 쓰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과시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박탈감만 계속 주고받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소비뿐만 아니라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이용자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다 보니까 마치 거기서 오르내리는 연봉이 평균인 것처럼 그렇게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이 됐단 말이죠. 근데 사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거 제대로 된 직장 못 구하고 혹여나 수준 낮은 직장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나만 도태돼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커지는 겁니다. 대기업 일자리는 어차피 한정적인데 잡을 수 없는 일자리에만 계속 목을 메고 구직 활동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반복된 취업 실패로 결국은 모든 의지를 잃어가게 된 겁니다. 억지로 눈높이를 낮춰서 직장에 들어갔다가도 와 이건 아니다 하면서 나와버리고 또 퍼져버리고 원래 그렇잖아요. 계속 실패하다 보면 진이 다 빠져서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SNS에서는 남들 해외여행 가고 수입차 타는 것만 보이고 커뮤니티에서는 대기업 직원들이 주도하면서 어디 연봉은 얼마다 연봉 불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현실은 온라인상에서 보는 것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열정과 의욕이 다 꺾이고 퍼져버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조사를 하는데 그냥 쉬었음이라는 응답자 수가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실패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모든 걸 포기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냥 알바나 하면서 생활비 나오는 정도로만 벌고 어차피 집도 살 수 없고 이제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고 그리고 뭐 주변에 보니까 다들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그렇게 조급한 느낌도 안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 만성이 돼버리는 거고요. 맞아요.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중단하는 이 하나의 문제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원인부터 과정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단순히 청년 고용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언론의 기사 내용을 보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중단한 그냥 쉬었다는 그 원인에 합당한 개별 맞춤형 핀포인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방안 절대 안 먹힙니다. 그런 해결책으로는 해결이 아예 불가능해요. 이미 말했다시피 지금 청년들의 구직 단념 현상의 이 원인 자체가 애초에 살 수 없는 부동산 집값부터 대기업 임금에 반도 못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 열악한 근로 환경, 그리고 온 오프라인 상에서 만연한 경쟁적으로 서로 비교하는 문화, 그리고 자기 능력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높게 잡은 청년 본인의 욕구 수준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냥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해결 방안은 중소기업의 임금이 올라야 되는 거고 일단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지금 정부의 말처럼 잡혀야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가격 정도로만 가면 되는 건데 근데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면 그건 또 경제위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그때 발생하던 시대적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서 끌고 오다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뭐 몇 개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청년층, 사회초년생이 있다면 그런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지금 대기업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의 한 직장에서의 근속연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다. 커리어를 쌓는 게 어렵다. 노동가치 대비 임금이 적다 등등 근로자가 판단한 이유가 있으니까 퇴사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에서 꾸준히 일했다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퇴사는 지능순이라는 그런 말까지 돌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졌고 그게 기업에서 원하는 거라면 그건 스펙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의 학력이나 어떤 특정 스펙 이상으로 만약 어떤 한 직장에서 최소 3년 이상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생각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커리어가 될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한 직장에서 오래 있었던 거. 네. 이게 왜 그렇냐면 요즘 사회에 돈도 안 되는데 한 직장에 오래 다녔다고 하면 멍청한 사람처럼 취급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걸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직장에서 진득하게 일을 했다는 그 이력 자체만으로도 요새 보기 드문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워낙 20, 30대 초에서 얼마 일하지 않고 퇴사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따지는 게 아니고 입사하면 좀 진득하게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입니다. 모두가 대기업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중소, 중견 쪽에서 일해야 할 사람은 있잖아요. 요새 중소, 중견 쪽에서는 단순 노무 말고 좀 업무 역량이 필요한 업무에 그런 데 쓸 사람 뽑을 때 제일 걱정이 금방 그만둘까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퇴사하고 사람 뽑아도 바로 업무 대체가 안 되니까요. 그쵸. 속된 말로 일 좀 손에 익은 것 같으면 퇴사해버리고 일 좀 시킬만 하면 퇴사하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스펙이면 이전 직장에서 좀 꾸준히 근무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오죽하면 요새 하도 그만두다 보니까 스펙보다 회사에서 집 가까운 지원자를 뽑겠습니까?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오래 다닐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전 같으면 20대 후반, 30대 초에서 어디 3년 정도 일한 사람 널리고 널렸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요즘은 생각보다 꾸준함이 무기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듣는 사람 중에 청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들어가서 남의 돈으로 사업한다는 생각으로 3년만 한번 버텨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대기업도 아니고 사회 초년생이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한다는 게 흔치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멍청해서 오래 있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그 회사가 좋아서 다닌 건 아니거든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나중에 그 또래에서 생각보다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마음에 드는 회사로 넘어갈 때 경쟁력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3년은 남의 돈으로 사업한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관련 업계에서 본인 PR도 해가면서 일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현실에 빠르게 적응해서 그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청년들의 구직 단념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지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비 기업 문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양극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에 소비 패턴에서의 변화, 혼인율 감소, SNS로 인한 사회 전반에 번진 비교와 박탈감 등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인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해결도 쉽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엮인 만큼 명쾌한 대안도 존재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소와 욜로라는 색다른 주제로 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최근 청년층에서 욜로라는 소비 트렌드가 점점 저물기 시작하고 요노라는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을 줄여서 욜로라고 해서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득 수준에서 벗어난 과다한 지출도 마다하지 않는 소비 패턴이 주류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는 청년층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고 부채도 많다 보니 부채 부담도 커지고 경기도 불안하고 다니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거기다가 큰 소비를 통해 과연 행복을 얻었던 게 맞는지 회의감도 들고 후회도 있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You Only Need One, 그 요노가 지금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지출 챌린지, 짠테크, 도시락 싸기 등등 청년층에서 소비 패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저성장 국면을 받아들이고 적응해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